이번 시간에는 창조경영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1927년 12월 13일 금요일, 이날은 영국 해운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대형 해운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대형 범선 로선호는 필라델피아에서 파라핀유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 해협 실리 제도 근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로선호의 선장이었던 터너 선장은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로선호는 시속 110km가 넘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암초에 부딪혔으며 터너 선장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18명의 선원들은 모두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와 함께 범선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대형 화물을 운반하는 범선의 속력은 배에 몇 개의 커다란 돛을 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범선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모두 경쟁적으로 가급적 많은 돛을 달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에 발명된 증기선이 범선의 자리를 서서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증기선은 화물 적재 공간을 화물보다는 대부분 석탄 연료가 차지하였기 때문에 증기선은 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선주들로부터 그리 선호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890년대에 이르러 증기선은 범선보다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범선 소유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선박 설계자들은 바다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고 오히려 범선을 점진적으로 개량하여 증기선에 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1927년 12월 13일 금요일 로선호는 침몰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범선 시대의 종료와 증기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근세기 초 범선과 증기선의 기술 대결 과정에서 범선이 증기선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우선 범선과 증기선의 기술 대결에서 왜 범선의 제작업체는 증기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범선 제작에만 집착하였을까요? 또 만약 범선의 제작업체의 창의적인 누군가가 증기선의 기술적 진보 가능성을 간파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였다면 어떤 일이 전개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범선 제작업체들은 증기선의 기술적 진보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지 못하고 범선의 점진적 개선에만 전념함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기술 개발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한때 산업의 리더 역할을 하였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산업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산업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진 예는 허다합니다. 한때 핸드폰 제조로 통신업계의 거인으로 자리 잡았던 모토로라는 노키아의 그 위치를 내어주더니 다시 삼성전자에게로 연이어 애플에게 자리를 빼앗기다 급기야는 인터넷 검색업체로 출발한 구글에 합병되어 구글 로라의 운명이 되고 맙니다. 반도체 칩 개발을 주도하였던 페어차일드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게 시장을 내어주다가 일본의 NEC에 뒤이어 삼성전자의 최종적인 승자의 위치를 내어주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의 세계적 강자로 군림하여 왔던 포드, GM, 크라이슬러도 일본의 토요타의 자리를 빼앗기다 최근 들어 한국의 현대기아차의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1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미국의 코닥사도 전통적인 재래식 필름 산업에 집착한 나머지 디지털 카메라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여 파산하고 맙니다. 이렇듯 산업의 부침을 경험하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창조적 파괴의 가치를 내재화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시장 선도의 위치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기존 제품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또 자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몰입을 수행하는 주체는 가치 있게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같은 혁신 작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전략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수준 높은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본원적 수단으로서 창조적 파괴를 기업 내에 착근시키기 위하여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전략적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창조 경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경영에 관한 정의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의 창조 경영은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거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관점은 창조 경영을 근원적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한다는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 타자기에서 워드 프로세서로 진화한 것이나 흑백 TV가 대중화되었던 시절 칼라 TV를 개발한 것이나 피처폰 시장을 스마트폰 시장으로 대체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창조 경영은 과거에 없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농심의 효자식품인 신라면은 신라면 블랙, 진짜 라면 등을 출시하며 매움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과정에서는 창조 경영을 협의의 의미로 국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찍이 20세기 초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슈페터는 창조적 파괴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준을 뛰어넘는 새롭고 독창적인 변화, 즉 혁신, 이노베이션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의를 토대로 보면 창조 경영이란 의도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관리하는 총체적 경영 활동인 것입니다. 이 정의는 전체 경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원가 및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품질 및 서비스 그리고 기술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패러다임의 경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가 제로, 비용 제로, 시간 제로,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탁월하고 획기적인 기술 개발, 끊임없는 무한 수익 창출과 같은 경이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창조 경영은 균형된 상태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된 상태를 불균형 상태로 만드는 파괴 과정인 것이죠. 최근 한국 기업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 기조하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과거의 성장 방식이나 경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선택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성장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그리고 이것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자리 잡기 위한 독특하고 차별적인 사업 방식 및 경쟁 방식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본 과정에서의 창조 경영이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조하는 총체적 경영 활동이라고 협의의 관점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정의를 기술의 수명 주기,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수명 주기는 투입 자금과 R&D 성과 간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어떤 하나의 기술이 시장에서 도입되거나 탄생해서 시장에서 사멸될 때까지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S자를 눌러놓은 모양과 유사하여 흔히 테크놀로지 S커브라 부르기도 합니다. 테크놀로지 S커브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다가 아무리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해도 더 이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술의 물리적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기술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 흔히 기업은 생산성 경쟁, 가격 경쟁, 효율성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점진적 혁신을 통해서 기술의 수명 주기를 어렵게 연장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S커브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때 산업을 선도하여 왔다가 사라지거나 명맥만 유지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들 기업들은 생산성 경쟁, 가격 경쟁, 효율성 경쟁이라는 이름의 점진적 혁신에만 몰입하고 의지하다 보니 그 기술적 밖의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토로라, 페어차일드, 포드, GM, 코닥이 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성공했지만 성공의 함정에 빠져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구글, 애플, 고텍스와 같은 기업들은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함으로써 새로운 테크놀로지 S커브를 만들어낸 기업들입니다. 슈페터는 이와 같은 창조적 혁신은 기존 방식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반성, 그리고 혁신을 향한 열망, 단호한 결단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단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소를 기업가 정신, 엔터프리너십이라고 설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끝으로 이번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해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기업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현재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고 유형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